질문해 주시죠. 이문정 간사님 오랜만입니다. 검사가 피의자와 같은 이런 오빠 검사 노릇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극히 부적절해서 있기가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빠 검사 소리를 듣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만악의 군원은 용산입니다. 여기에서 식민사관의 제2의 한일 합방이 기도되고 있어요. 자,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오늘 양평 공흥기업 관계 공무원들이 전부 무죄가 났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오빠의 통신연장 발부를 경찰에서 요구를 했지만 검찰에서는 빼버렸습니다. 그 결과라고 언론이 보도되고 있는데 이런 일이 검찰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안에서 듣는 풍문으로는 무죄나라고 어쩔 수 없이 기소하면서 무죄나라고 조사 안 하고 압수수색 계좌는 나중이라도 할 수 있지만 통화 내역 조회 안 하고 기소해서 무죄나서 기소했다고 해서 여당한테 정부한테 이쁨 받고 무죄 났다고 야당한테 이쁨 받아서 나중에 국회의원 된 어느 선배 이야기 이런 얘기는 안에서 꼭 있으니까요. 무죄나라고 눈치껏 기소하면서 무죄나라고 수사 제대로 안 한 경우가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에서마저도 김건희 여사의 오빠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검찰에서 안 했다. 지금 이문정 검사께서는 무죄나라고 그랬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도 들린다고 하는데 이게 검찰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대통령입니까? 네, 제가 그래서 검찰 개혁해야 된다고 계속 고소 고발을 그렇죠.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대통령께서 국회를 얼마나 무시하기 때문에 증인으로 신청된 모든 분들이 다 출석을 거부하고 이문정 검사님 한 분 나오셨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렇게 대통령께서 국회를 무시해도 나라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내외분이 과거에 만들어도 지금도 대통령과 정부를 동원해서 비호하고 있기에 국민이 진실을 밝히라고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의혹 앞에 검찰도, 경찰도, 감사원도, 간호원도, 권익위도 모두 무너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권익위의 국장은 불행한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나라가 살인시킨 거지 누가 시켰어요?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에 있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으로 계실 때 여기 계신 박은정 감찰 의원께서 감찰 담당관 하실 때 감찰 조사했을 때도 전무군 지금 검사장이 조사 관련된 그 우편물을 수령을 거부하고 그때도 그러셨거든요. 그때 하셨던 거 그대로 지금 대통령으로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보는 후배로서 제가 많이 찹찹하고요. 지금 김영철 검사나 강백신 검사도 지금 제가 감찰 담당관으로 있을 때 그 조국 정경심 교수 사건 할 때 민원인 그 조사를 받았던 사람한테 강압수사 강압수사와 언론의 그런 사실 공표나 조사 과정이 실시간으로 공표된 것으로 관련해서 감찰 요청을 해서 제가 그 서류를 갖다가 중앙지검에서 사고 나려고 했더니 지금 불출석 사유랑 비슷하게 직권남용, 정치적 이런 식으로 해서 조사 거부했었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검사나 내지는 검사 출신들은 난 조사하는 사람이지 조사받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오만한 자세가 그대로 드러나는 게 아닌가. 제가 늘 느끼지만 많은 국회의원분들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피의자 혹은 예비적 피의자, 잠재적 피의자 취급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국민들이 우리 검찰을 뭘로 볼까 싶어서 많이 참담하고 암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어떠한 비리에 관련되더라도 진짜 국민이 볼 때 경징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기 때문에 검찰 자체 내에서 처벌을 하지 않기 때문에 최종적인 판단이 국회에서 탄핵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이것을 거부하고 마치
이재명 대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니 보복이니 하는 것은 보복을 가장 잘하는 검찰이 국회를 향해서 대통령 백미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국민의힘당 의원분들께서 이 수사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 한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하는 탄핵에 대해서 때늦은 그러니까 것에 대해서 그런 것으로 인한 오해를 사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탄핵이 예컨대 어미중 검사 탄핵 등등과 같이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가 너무 노골적이었을 때 그때 좀 탄핵이 제때제때 이루어졌으면 이런 말이 없지 않았을 텐데 좀 너무 아쉽고 지금이라도 이루어진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히 검찰총장이 서울지검 중앙지검장한테 이 새끼 이런 얘기를 쓸 수 있는 검찰이 있습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을 부르짖고 그래서 잘못된 검사를 국회에서 탄핵하자는 겁니다. 저는 김영철 검사하고 저축은행 관계에서 악연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고향 후배이기 때문에 그 이름도 안 부릅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재판받을 때 제가 얼마나 화가 나서 자리에 가서 당신 다음 변호사 개업한다고 하면 내가 꼭 꽃 가지고 갈 테니까 연락해 주라. 제가 무죄 났습니다. 이 검찰이 도대체 제의를 해야지 이렇게 보복적 일을 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검찰의 최종적인 처벌을 위해서 탄핵을 하자는 것이고 또 개혁하자는 것인데 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사의 직무상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공소시효가 있는 이상에는 탄핵의 시효가 없으니까요. 잘못한 검사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기 보이는 각종 뉴스, 코로나,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엔비디아의 실적, 트럼프와 김정은의 관계 등등 이러한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 1월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한번 투자 쪽으로 고민해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을 유튜브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산업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 수단은 뭐가 있는지, 어떤 주식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부자들이 봤을 땐 이슈가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와 돈의 흐름을 관심 있게 쳐다본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되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많은 종목이 아니라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 한미반도체 딱 한 종목만을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수익률이 얼마가 나왔을 때 팔아야 할지 정확히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월에 문자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 3배 이상의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크게 내실 수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북한까지 참전한 마당에 전쟁이 앞으로 계속해서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더욱이 중국 또한 대만에 대한 전쟁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어 전 세계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 의료 지원 물품들이 실제로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그 중에서 실제 전쟁의 여러 물자들을 지원해 본 경험이 있고 건설, 의료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고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지원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전쟁 물자 지원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하란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께 추천해 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분들에게 한번 이걸로 수익을 내보라고 이렇게 조언해 줄 수도 있으시겠지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이렇게 위쪽 상단에 제 번호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 번호 010-2803-3347 남겨놨고요. 지난번처럼 지원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번호 010-2803-3347로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수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투자를 대신 해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